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 21대 마지막 정기 국회. 총선을 7달 앞두고 주도권 다툼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단식을 둘러싼 공방도 거세죠. 오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태영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태영입니다. 예. 오염수 얘기를 좀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어제 집회를 했고요. 또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는 단식에 더해서 지금 런던 협약, 의정서 이거에 대한 반대 입장 담은 친서까지 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지금 공세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는 태평양 연안의 모든 국가가 관련된 국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북한, 러시아, 그리고 정파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민주당과 야당이 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은 반일 감정을 활용하면 정치적인 이해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나 정파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반일이나 항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문제의 본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본의 방류 계획에 대해서 IAEA가 과학적 그리고 기술적으로 검증을 했는데, 그것에 국제적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 결론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와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계획대로 방류를 해 보니까 대개 삼중수소 농도가 1,500 베크렐 정도가 안전 기준이라는데, 여기 실제로 다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오염원의 현장에서 10 베크렐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기준치보다 150배 가량 낮은 수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핵 오염원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이것이 3년 내지 4년 후에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때문에 이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와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피해 상황의 인과관계를 사실 입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국제 문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해결해야 되는데, 당사자들이 상호 호혜적으로 합의해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국제기구나 국제규범에 따라서 해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랬지 않습니까? 일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영토 주권의 문제이다, 일본의 주권의 문제이다. 그리고 정호영 실장 같은 경우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3가지를 줄기차게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그래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내라, 그리고 거기에 공유해달라. 그리고 사전에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해줘라. 그리고 IAEA의 안전성 기준에 의해서 검증할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다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도 똑같은 방식이죠. 그래서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의 해결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지금 친서를 보낸다, 이러는 것은 정말로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을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한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반대할 만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하고 있는 이런 장외 집회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론 호도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원장님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과학적 기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고 전 정권 얘기도 해주셨는데 반일 감정에 대한 얘기까지 초반에 해주셨어요. 사실 국민의힘에서 지금 내는 입장들 보면 국정 발목 잡기다, 외교 자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당은 좀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국제 기준,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서 국민 생명 안전 포기하면 되나요? 우리가 IMF 세계화 글로벌 기준 따지다가 외환위기 맞았습니다. 나라가 망국의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정확하게 검증해야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나하나 검증해야 되고요. IAEA에서 검증했는데요. 일본이 준 시료, 실제 시료, 요구하는 시료는 받지도 못했고, 일본이 준 사실상 홍보용 시료 받아서 그거 가지고 검증했습니다. 그걸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작은 흠이라도 생긴다면 피해자 발생하고 발암물질로 암 환자 발생하고 여기서 기형아가 탄생하고 이런 상황 되면요,
국가적인 재난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막기 위해서 이건 야당의 반대가 아니라요. 여당이 앞장서서 예.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이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오죽하면 제1야당의 대표가 단식에까지 들어가겠습니까? 과거에 민주주의 위기 때마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많은 분들이 단식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저는 민주주의와 또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궁극적 결단입니다. 이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단식이라는 곡기를 끊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행위인데 마치 이것을 반일 감정을 이용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이건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반일 감정을 얘기합니까? 지금 일본이 벌이는 행위는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기에 빠뜨리고 국내에서도 이 친일파들이 대한민국의 그 독립 영웅들을 지금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은 무슨 반일 감정을 이용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요. 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실부터 일본에 항의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런던 협약 87개국 가입돼 있죠. 런던 영서 88개국 가입돼 있는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이사회, 저는 WHO 세계 보건기구 이런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쪽이 있잖아요. 많은 기구들과 연대해서 일본의 이 해양 투기를 막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더 큰 위험을 맞을 수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의 걱정을 불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여당이 먼저 앞장서서 일본에 항의하고 국제사회에 항의해 줘야 되고요. 예. 야당의 이런 여러 가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함께 해주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뭐 야당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좀 살펴보면 민생이나 좀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보니까 대표랑 지도부랑 민생버스 수도권 이쪽 간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이거에 대해서 뭐 공세에 맞대응하는 성격도 있을 뿐더러 요즘 뭐 수도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벌써 어떤 총선을 좀 염두에 두는 그런 행보가 아닐까라는 분석들도 나오는데요. 부원장님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은 사실 민생과 경제에 가장 관심이 많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행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장이지만 예. 사실상 국회에서는 국회 수장은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권력 분점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표이신 우리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으로 국회를 쥐락펴락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역할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회는 사실은 민생과 경제가 거기 가면 블랙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집권당으로서 정말 답답하고 대통령으로서 답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피해는 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예.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문제,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그 외교 성과를 통해서 경제 안보 위기를 해소하고 경제 영토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국내에 연결하고 또 국내에서 경제나 민생을 제대로 챙겨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래서 어떤 그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중요한 국회가 예.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런 행보에 대해서 어떤 수도권 관련해서 뭐 총선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십니까? 네, 대개 그 수도권이 대체로 그 소위 말하는 스윙 보터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비중이.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든 민주당이든 그 성과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러한 심판자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윤석열 정부도 민생과 경제에서 성공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민주당은 또 민주당대로 어떤 민생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 국회가 완전히 그 민생이 블랙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혼자에 대해서 그냥 모두가 볼모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치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의 민생버스를 투어를 시작하고 첫 행보를 수도권으로 한다라는 부분들, 경제 그리고 국민들을 중심에 중점에 둔다는 게 여당의 입장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해야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것은 여당, 야당을 떠나서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동안 민생이라든가 경제 관련 법안 입법 활동 전혀 하지 않던 여당이 뒤늦게라도 반성하고 하겠다는데 저는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야당도 같이 힘을 모아서 경제 민생 해결해야 되고요. 아까 외교 성과라고 그러셨는데 도리어 굴욕 외교, 국격 추락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외교라든가 남북관계 완전 단절돼 있고요.
경제 민생이라도 더 신경을 써야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부자 감세해주고 대기업 감세해주고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보살피지 않고 관련되는 많은 그런 법안들 내놓았는데 여당 아예 여기에 동조하지 않고 국회에서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뒤늦게라도 같이 하겠다는 건 너무나 다행이고요. 예. 또 사실은 이미 이제 총선이 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총선 분명히 겨냥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어차피 그런 선거를 겨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여당이 이런 행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총선을 겨냥하더라도 경제와 민생 살리기 위해서 적극 나서달라. 그리고 네 가지의 중점 방향으로 뭐 정하지 않았습니까? 국민 안전이라든가 또 미래 대비, 사회 개혁하겠다, 경제 민생 챙기겠다. 저는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입법안 야당과 같이 협의해서 많은 법안 처리해야 되고요. 대통령실이 나서서 야당도 설득하고 여당도 설득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이 할 일은 이렇게 경제 민생 살리기 위한 법안들 많이 추진하고 현장 찾는 대신 대통령실 설득해서 빨리 좋은 입법해서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본래의 집권여당의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지난 1년 반 동안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예. 저는 야당에게 무조건 책임을 돌리려고 하지 말고 여당 스스로 먼저 깨닫고 집권 여당이 원래 할 일입니다. 그리고 야당도 더 많은 정책 내놓고 여당과 정책 경쟁해달라. 예. 어차피 선거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실 있는 여러 가지 서민들 또 고통받는 그런 중소기업인들 그리고 대기업도 좋은 경제활동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좋은 입법하고 지금처럼 제대로 일 안 되고 있는 상황을 네.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 여당이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하라고 정말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21대 정기 국회 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수많은 지금 쟁점이 있습니다. 뭐 오염수 공방도 있고요. 최근에 이념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는 많은 이야기를 할 거고 뿐만 아니라 뭐 예산, 쟁점 법안들 여야가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제가 좀 산더미고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다행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좀 전반적인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동의를 하시는 편인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현실로는 예. 지금 정기국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정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밝히고 또 예. 그에 따라 대안도 제시하고 또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확인하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정기국회가 지금 시작됐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 투쟁을 하면서 그렇죠. 모든 이슈나 이것이 다 거기에 빨려 들어갔다는 것이죠. 블랙홀이 됐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또 이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체포영장을 관련돼서 또는 검찰의 수사 관련돼서 이런 예. 갈등 때문에 결국 여야 간에 또는 국회와 행정부 간에 첨예한 갈등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민생과 경제가 설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특징이 뭐냐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늘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진정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좀 윤석열 정부가 소수 정권이지만 협조를 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그냥 그 지난 4월 달에 공언했던 체포영장에 관련돼 가지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선언하고 그것을 지킨다는 이야기를 하면 이게 단식까지 갈 일도 아니고 또 다른 갈등 상황이 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 단식 투쟁을 통해서 민주당 내에 불체포 특권을 살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부결을 당론으로 만드는 그런 밑자락을 까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볼모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야당 상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말씀 중에 좀 협조해서라는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 여당 역시도 야당에서 주장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협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겁니까? 지금 국민들이 보기엔 사실 너무 첨예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이죠.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금 3대 개혁 관련된 부분도 얘기해서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에 대해서 했지만 한 발짝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회에서 딱 막힐 것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힘 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민생과 경제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기에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게 보고 있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국회 상황을 입법부 상황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태도 변화 내지는 민생 경제를 위한 어떠한 결단 양보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대변인님께 바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많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이재명 탓만 하는데요. 실제 이재명 대표가 많은 정책들 내놓고 민주당에서 지금 내놓았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혁 법안들 내놓고 있는데 여당에서 전혀 협의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야권이 모두 모여서 기본소득당이라든가 정의당 모여서 단독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권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원래 여당이 하는 일은요. 야당을 끊임없이 만나서 설득하고 입법의 협력을 얻어내는 것이 원래 여당의 역할이거든요. 미국의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 공화당 의원들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부탁하고 마찬가지로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우리 정치는 어떻습니까? 야당 대표 무조건 배제하고 그 범죄 사이클에 자꾸 넣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좋은 정치를 위해서 얘기하고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단식까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안들이 어차피 항상 정기국회 때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여야 입장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후쿠시마의 핵오염 폐수 이 해양 투기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논의해야 될 거고요. 또 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건도 있고요. 잼버리 파행 건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부딪힐 겁니다. 예. 이 부딪힘에서 여권이 먼저 야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주도적으로 입장을 내놓고 야권의 양보를 얻어내서 이를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래 국회의 일인데요. 지금은 여권은 야권을 거의 보이콧하면서 무조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걸 다 이재명 대표 탓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는 안 된다. 집권 여당에 걸맞게 좋은 정책 내놓고 야권 설득하고 또 반대하는 대통령실도 설득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원래 집권 여당인 겁니다. 그게 정치와 정당 민주주의의 원리인데 이 모든 것을 배제하고 마치 정략적인 그런 제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정말로 이번 정기국회를 생산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1년에 가장 중요한 입법부와 행정부 전체의 중요한 일이 바로 정기국회입니다. 곧 이어서 국정감사가 있고요. 예산은 국민으로 이어지거든요. 여기에서 좋은 성과 못 내고 계속 싸움만 하면요. 윤석열 정부도 아무런 성과 낼 수 없습니다. 야당과 협력하고 할 수 있는 길들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요. 예. 또 야당이 내놓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면서 답을 찾다 보면 될 텐데 자꾸 이상한 그런 정치적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보다는 좀 더 성숙한 자세로 야당도 만나고 또 여당이 같이 먼저 주도적으로 정책 내놓고 같이 협의하는 길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쪽에 여당의 협조에 대해서도 물어봤으니까요. 하나 여쭤볼게요. 여당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국회는 여소야대다. 야당이 사실상 권력을 쥐고 있지 않냐. 먼저 손을 내밀 필요도 있지 않냐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 부분에 좀 동의 안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 제안 내놓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만 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야당에서는 이미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었고요. 예. 많은 최고위원들 여러 가지 회의에서 나왔었습니다. 여당에서 좋은 정책 내놓고 한다면 언제든지 협력할 용의가 있다. 지금은 완전히 야당에 대해서 야당을 정당으로까지 인정하지 않는 야당 대표도 만나지도 않고 여야 간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법안이 지금 법사위에 막혀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여당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여당의 역할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도 만일의 경우 이 사안이 정말 민생과 국민을 위한 거라면요. 야당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이 아무리 의석수가 많더라도 결국 국민들이 야당을 비판하게 되면 야당은 내년 총선뿐만 아니라 이후에 정치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을 먼저 여당이 원래 기울이는 게 원칙이고요. 야당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에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21대 정기국회가 시작돼서 여야가 과연 이 민생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음으로써 이게 제대로 이런 상황들에 좀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출구 언제까지 할까? 출구 전략은 무엇일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걱정되죠. 예. 일야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고 단식을 하다 보면 결국 곡기를 끊는 건 엄청 아니겠습니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도 걱정되고 또 앞으로 국정도 사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정기국회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많은 의원들이 있고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대신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부터 출구 전략 얘기하는 거는 너무 빠른 거죠. 그래요? 물론 막후에서 여러 가지 참모들이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요. 지금 목숨을 걸고 단식을 시작했는데 그걸 언제쯤 그만두고 어떤 명분으로 그만둔다 그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리라고 봅니다.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그전에 김영삼 대통령 많은 분들이 단식을 하셨잖아요. 예. 그랬는데 결국은 병원으로 실려가고 어쩔 수 없는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당사자인 여권이라든가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같이 협력함으로써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저는 제가 만일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당장 비서실장 정무수석 보내서 이재명 대표 위로하고 이렇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 대통령으로서 책임감 느낀다. 그러나 국정은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하자. 단식 중단하시라. 적극적으로 내가 같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3개항 중에 뭐 조금 받아들이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 예. 같으면 그렇게 할 겁니다. 또 제가 만일의 경우 여당 대표라면 당장 찾아가서 우리 여야당 대표 같이 하자라고 손잡고 예. 위로드릴 텐데 지금은 아예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자세가 결국은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킨다. 과거의 모든 정치 상황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는요. 스스로 나서서 문제를 풀고 적극적으로 협력과 또 대화의 길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데요. 이렇게 제1야당 대표를 마치 범죄자인 듯이 얘기하는 실제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고 지금 77번인가요? 거의 400회 가까운 압수수색과 10년 가까운 예, 예. 그런 검찰의 공세가 있어서도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분에게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출구 전략을 얘기할 때는 아니다. 그러나 예. 때가 되면 당연히 그것은 국민들께서 명령하실 거고요. 또 1야당 대표의 건강을 걱정한 정치권 또 국민들께서 그런 방안을 제시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지금 뭐 출석 어떻게 될 것이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4일 출석 안 한다고 되는 거고요. 지금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게 체포동의안까지 갈 것이고 갈 수도 있고 그렇다면 부결 가결에 따라서 수많은 상황들이 야당에서 좀 앞두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방향 예상하세요? 뭐 현실적으로 지금 검찰 수사를 15일에서 11일에서 15일 정도에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검찰 조사를. 그리고 대체로 본회의가 25일 예정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이제 저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건강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앰뷸런스에 실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검찰의 수사나 어떤 영장 청구 관련된 부분이 몇 달 동안 또 수년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게 이 추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예. 그걸 또 핑계로 해서 또 딜레이하고 하다 보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뒤로 밀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단식에 관련해 가지고 안타깝게도 일반 국민들은 뜬금없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체포 영장 오면은 예. 부결시키기 위한 당론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 큰 그림에서 하는 그런 정치 쇼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아마 민주당도 잘 알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단식은 사실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명분과 또 어떤 긴박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같이 뭐 앰뷸런스 끼고서 무슨 그 단식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주목하지 않죠. 그리고 예, 그런 예, 진정성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그 단식은 국민에게는 그 어떤 실망감을 예. 주고 실패할 것이고 다만 당내 군기잡기, 당내에서 당론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힘을 가질 것이다. 그런 당내에서는 소개 성과를 거둘 것이다. 예,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정략적인 그런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요.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숭고한 그 행동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믿어주면서 집권 여당답게 어떻게 하면 설득하고 함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태영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